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초급자 얘기지만 중량을 많이 들어서 큰 자극을 줘야지 근육의 성장이 있냐, 아니면은 작은 중량으로 해서 랩수를 많이 해서 자극을 줘서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 두 개 다 해야 돼요, 보디빌딩은. 왜냐면 초보자랑 중급자 대회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세트랑 랩수를 어떻게 초보자랑 중급자들이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는요, 그냥 처음에 체육관 들어가는 사람들이 초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로 체력이 없는 사람이랑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제 경험에 의해서 그 몸을 한 세트씩 12회씩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컴플레인 건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봤는데, 그러니까 보통으로 따졌을 때는 처음에 첫날에는 보통 2세트씩을 해요. 그러니까 각 부위마다 2세트씩을 하고, 그러니까 랩수는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10회에서 12회 정도 하라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12회에서 15회를 하라 그래요. 아니면 20회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체육관에 가서 뭐 혼자 시작할 때는 보통 2세트, 각 부위마다 2세트를 하고 랩수를 12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세요. 그럼 보통 무조건 첫 세트는 설정을 하게 되면 첫 세트는 무조건 12에서 15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은 2세트를 가게 되면 12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중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높여도 돼요. 그러니까 비기너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숙달이 되면 보통 각 부위마다 3세트씩 해요. 그래서 12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상급자 같은 경우. 이제 중상급자 정도 되면, 이제 무게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강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두 가지 정도 하고, 뭐 상급자 정도는 종목이 3개에서 4개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종목들 있죠. 뭐 가슴은 플랫 벤치 프레스, 뭐 어깨는 숄더 프레스, 뭐 하체는 뭐 스쿼트 이런 거 하면, 그거는 이제 세트 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중상급자 정도 되면 못해도 5세트에서 8세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몇 가지는 뭐 4세트 정도. 예, 보조 운동의 경우는. 운동이 좀 약간, 그러니까 중량의 변화를 좀 줘야 돼요. 조웨이더 법칙에서 피라미드법을 또 사용하시는 거죠. 중급자는 제가 생각에는 원RM까지 안 가도 되고, 원RM이 뭐냐면 자기가 최대 무게를 해서, 근데 중급자 정도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피라미드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60kg, 80kg, 100kg, 110, 최대 중량이 160kg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60kg로 20회에서 25회, 80kg로 뭐 20회에서 18회, 뭐 100kg에서 10회, 뭐 12에서 15회, 120에서 뭐 6회에서 8회, 그다음에 뭐 160에서 2에서 3회,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법으로 사용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초급자 얘기지만, 중량을 많이 들어서 큰 자극을 줘야지 근육의 성장이 있냐, 아니면은 작은 중량으로 해서 랩수를 많이 해서 자극을 줘서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 두 개 다 해야 돼요, 보디빌딩은. 왜냐면 랩수를 많이 해서 자극을 계속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랩수는 떨어져도 그보다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중량을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트레스 운동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은 늘 수 있어도 근육이 자극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동은 보디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메인에다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중량을 올리다 보면 그 중량만 들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인데 가슴으로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드는 게 목적이지. 중량이 올라가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중량을 많이 올려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저중량에서는 자세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잘 주는데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고중량으로 올라갈수록 자세가 흐트러져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해요. 사람은. 왜냐면 쉽게 하려고 하니까. 숙달이 솔직히 안 되면 랩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운동이 효과적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비대 목적이면 중량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중량을 하면서 자세가 무너져 버리면은 자극을 딴 데로 가버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랩수로 해서 저중량으로 해서 자극을 주냐, 아니면 고중량으로 해서 뭐 자극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못 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명심하시고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10회에서 12회 드는 무게가 아니고 12에서 15회 드는 무게로 네, 해줘야지만 자세가 본인이 자세가 잘 나올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죠. 15번 들 정도면 네, 그러니까 12에서 15회. 그게 제일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댓글로 질문을 들어온 게 있는데 선수님, 저같이 저주받은 유전자도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이분은 3년 정도 매일 운동을 했고, 그리고 중량도 나름대로 많이 올렸고,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었는데, 근데 몸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제일 또 한 가지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운동은 3년 동안 꾸준히 했어도요. 이분이 목적이 어느 거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키는 180에 몸무게가 몇이래요. 근데 자기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먹는 걸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사람마다 A, B, C, D로 만약 4명이 나눠진다면 A, B, C, D 다 틀려요.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이에요. 근데 몸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직접 찾아와서 봐야 알지 이렇게 갖고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와요. 진짜로 더 하면은 직접 못 찾아온다 그래도 본인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다른 협응근을 써버리면 그거는 1년 했든 2년 했든 3년 했든 5년 했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운동을 막 몇 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체육관에서 저랑 똑같이 20년 운동했다는데 그분은 그냥 사업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운동은 똑같이 열심히 해요. 매일 1시간 반, 2시간씩. 근데 왜 자기는 몸이 안 좋아지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사장님, 목적에 따라 틀리다고. 사장님은 그냥 이거를 즐기고 운동, 건강 삼아서 하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고,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랑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랑 몸이 좋아져야 되는 거랑 목적이 틀리다고. 그러면 점점점 뭔가를 본인도 투자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강도도 올려야 되고 빈도도 늘려야 되고 먹는 것도 다 늘려야 되는데 3년 동안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일 큰 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에서 진짜로 포커스를 여기에 죽기 살기로 해서 맞춰서 하게 돼야지 몸이 좋아질까 말까 하거든요, 솔직히.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저는 직장 나가는 거 빼고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는 스타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첫 번째 목적은 직장이에요. 근데 우리 보디빌딩 하는 운동 선수들은 첫 번째가 이 보디빌딩 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처음에는 아닌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오경모 선수라는 선수가 지금 부산 경상대 교수인데, 오경모 선수라고, 그 선수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에. 근데 그 선수는 되게 뚱뚱했었대. 근데 한 번 다이어트를 팍 빼버리니까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잘 안 끼는 체질로 변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을 극한 상황까지, 그러니까 항상성을 확 깨트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완전 뚱뚱했다가 체질을 확 바꿔버린 경우도 있어요. 운동으로 해서요. 운동하고 식단으로 해서 완전히. 예, 오경모 같은 선수는, 그런 선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진 않지만 지방이 잘 안 끼는 체질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로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안 시키는 거고, 저희 아들이 이제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성장기가 되면 키도 클 거고, 근데 키가 큰데 또 뚱뚱하게 되면 저 분명히 제가 운동도 시키고 다이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컨텐츠로 도민이 뭐 PT 하는 거 찍으면 어떨까? PT 하는 거? 그건 괜찮죠. 만약에 아빠한테 운동 배우고 싶었다 그랬잖아. 이제 운동 배우고 싶을 때, 이제 처음 배울 때. 댓글 유튜브 하면 그렇지. 아유, 조만간 해도 되지. 운동 배우고 싶으면. 보고 싶은데. 하고 싶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가끔 이제 자기 이도 나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줘. 아빠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케이. 바이.